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시작할 건데, 윤서가 오늘 그래도 수업 첫날인데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해서 동영상을 찍어요. 이 동영상은 윤서 너 보라고 이제 찍는 동영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윤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교재 받아가야 돼. 아마 학원에서 따로 연락은 줄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책을 받아가야 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엄마가 혹은 아니면 네가 시간 되면 학원 와서 한번 찾아가면 되고, 지금쯤에는 너는 이 교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 교재가 없어, 그러면은 동영상을 바로 정지하고 교재 먼저 학원에서 받아다가 동영상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앞에서부터 이번 챕터는 잠깐 목차 잠깐 볼까? 목차부터 설명해 줄게. 자, 1단원은 뭐라고 되냐면 여러가지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막 이런 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누구랑 누구랑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고 누구랑 누구랑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화학식이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룰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생기려면 그 안에서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몰랐던 룰이 있다, 규칙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화학적 의미의 규칙을 배우는 단원이 1단원. 그래서 1단원은 물화생지로 따지면 화학 파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자, 2단원은 기권과 날씨잖아. 그래서 얘는 보다시피 지구과학이야. 날씨. 그 다음에 뭐 배우냐면 2단원에서는 구름. 야, 구름의 생성 원리. 우리 얼마 전까지, 이제 정말 거의 끝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 얼마 전까지 진짜로 일주일에 5일씩, 6일씩 비 왔잖아. 그러면 이제 장마, 구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선이라고 들어봤지? 이 날씨에 대해. 장마전선. 최고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장마전선. 날씨 일기예보 할 때 장마전선이 지금 한반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 태연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네. 장마전선이 뭐냐면은 장마를 내리는 어떤 구름들의 모임, 뭐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얼마 전까지 계속 장마였잖아. 그런 역할을 한 게 장마전선. 그럼 태윤아, 온난전선 막 이런 말은 안 들어봤어? 그런 말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그럼 모를 수 있어. 최고야, 온난전선, 한냉전선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너도 안 들어봤어? 그런 것들 배우는 게 2단원 지구과학. 여기 2단원에서 그런 거 배워. 구름의 생성 원리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 습도.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습도가 높다 그러잖아. 그래서 습하니까 불쾌지수라고 그러지. 야, 똑같이 더워도 있잖아, 습하고 막 땀나니까 어떻게 좀 약간 찝찝하고 막 더 빡치고 그러잖아. 그지? 막 그래서 더운데 열받아. 그래서 그런 걸 불쾌지수라고 불러. 그게 몸이 건조하고 뽀송뽀송하면 찝찝함이 없으니까 덜 짜증나는데, 여러분들한테 땀이 흘렀는데 땀이 제때제때 잘 마르면 그래도 기분이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은데, 땀이 흘렀는데 막 겨드랑이 젖고 막 등 젖었는데 축축함이 막 느껴져. 그럼 우리가 막 몸이 찝찝하잖아. 그런 느낌. 뭐 그런 거와 관련된 거 배우는 거고. 3단원은 딱 보니까 운동과 에너지. 얘는 파트가 뭐겠냐? 물. 그렇지, 얘는 물리 파트가 되겠어요. 3단원은 물리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운동, 물체가 운동하는데 어떻게 운동하느냐? 이건 약간 여러분들 옛날에 수학에서 배웠던, 철수가 뭐 운동장을 뭐 한 바퀴를 도는데 몇백 미터짜리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럼 철수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태어난 수학 시간에 이런 문제 봤어, 못 봤어? 봤어요. 뭐 공 떨어뜨리고. 그치? 공 떨어뜨리고 공이 몇 초 만에 땅바닥에 도착할 것 같습니까? 제발 그런 문제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요런 거 나오는 거야. 요런 거. 물리학이야. 마지막으로 자극과 반응. 얘는 보자마자 뭐 안 봐도 생물인 거, 생명. 생물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생명과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알아두세요. 이제는 생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옛날에 생물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생명과학이라고 불러요. 화학, 지금 물리도 그냥 물리라고 안 하고 정식 명칭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1, 2, 3, 4단원이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앞에서부터 1단원부터 순서대로 배울 거야. 그리고 윤서야, 이거 동영상 보면서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시험 봤었잖아. 16문제짜리. 그래도 윤서 너 하나 틀렸었잖아. 그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문자 보냈어야 되는데 깜빡이 문자 못 보냈어 이번에. 근데 이미 일주일이 지났어. 나 그 문자를 안 보냈다는 걸 오늘 아침에 알았어. 이제 와서 보내기가 되게 뻘쭘해. 이미 시간 다 지나서. 그래서 혹시라도 엄마가 문자 왜 안 왔냐 그러면 엄마 나 16개 중에 하나 틀려서 15개 맞았어. 그냥 네가 엄마한테 직접 이제 전달해 드려. 선생님이 이번에는 까먹고 엄마 깜빡이 잊고 까먹고 문자 못 보냈대요. 내 점수는 이래요. 네가 직접 말씀드려. 자,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넘버 5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 뭐 왼쪽에 뭐 여러 가지 직업 나온 거는 집에서 심심하면 숙제하기 전에 머리 식힌다 생각하고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별 내용은 없어요. 자, 앞부분은 내용이 진짜 어렵지 않고 쉬워요. 진짜 쉬워. 이번 3학년 중3 과정이면 왠지 느낌이 현재 여러분들이 중2야. 그럼 왠지 중3 배운다 그러면은 조금 왠지 좀 빡셀 것 같은 좀 선입관이 좀 있잖아. 근데 어려운 단원도 있어. 다음 단원, 2단원 같은 경우 지구과학은 오히려 좀 힘들어. 근데 이 단원이 외려 더 쉬워. 선생님 혹시 그럼 생명은요? 생명은 근데 언제나 느낌이 비슷한 게 외울 게 많아.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5단원하고 느낌이 비슷해. 우와. 빡세다는 얘기야. 쉽진 않아. 왜? 5단원이 왜 어려워?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막 무심방, 무심실, 좌심방, 좌심실 외우는 게 빡세듯이 얘도 외울 게 많아. 그럼 물리학은요? 얘? 네. 얘는 반은 어렵고 반은 쉬워. 그러니까 앞부분 속도 나오는 걸 왜 쉽냐면 니네 수학 시간에 배운 그 철수가 얼마로 달리고 철수가 학교까지 100m를 뭐 예를 들면 평균 속력 뭐 2m/s로 갑니다. 그럼 철수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몇 초가 걸립니까? 최보야 이런 거 해봤지? 선생님 방금 얘기하는 이런 문제 수학에서 풀어봤잖아. 딱 그런 거 나오는 내용은 쉽고 뒤에 가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막 이런 게 나와. 최보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는 본 것 같아? 순서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런 내용들이 얘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1단원은 이 전체 중에서 얘가 제일 쉬워. 1단원이 제일 쉬워. 자, 그래서 우선 페이지 5페이지 보면 보다시피 글씨는 겁나게 많아. 글씨가 꽉 차 있잖아. 그치? 근데 읽어보면 내용이 쉬워요.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읽고 나면 또 설명해 줄게.
자, 거기 간단히 읽어봤겠지만 여기서 첫 번째는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변화를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물리 변화가 있고 화학 변화,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성질의 변화, 근본적인 성질의 변화. 그거를 화학 변화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좀 물리 변화는 뭐냐면은 성질은 안 변해. 성분이나 이런 건 안 변해. 근데 모양. 그렇지. 얘는 뭐 모양이라든지 크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모양과 크기 같은 거.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여기 종이 쪼가리가 A4지가 이렇게 있어. A4지가 이만한 A4지가 있어. A4지가 내가 반으로 잘랐어. 그리고 두 조각이 됐지. 그러면 크기가 바뀐 거야, 그치? 또는 뭐 내가 막 이렇게 막 찢으면 좀 찌글찌글하게 바뀌었겠지? 요런 게 대표적인 물리 변화에 해당됩니다. 성질이 변한 건 없잖아. A4지라는 종이라는 근본적인 성질이 변한 건 없어, 그치? 이런 게 물리 변화야. 그럼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연소 반응.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태울 때, 그러니까 종이를 태웠어. 종이 싹 타면 이제 연기가 나. 그럼 연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뭐 그런 애들이 공기 중으로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을 시커먼 재가 남지. 재가 남으면 보통 탄소 덩어리, 우리가 흔히 수치라고 부르는 탄소 시커멓게 되잖아. 그러면 최초의 A4지라는 종이와 남은 재가 성질이 같겠냐 다르겠냐?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흔히 볼 수 있는 화학 변화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 성질이 변해. 예를 들면 물에다가 제티를 타서 먹을 거야.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죠. 물리 변화야. 물에다 제티를 타면, 야, 그냥 생으로 제티를 네가 한 숟갈 퍼먹을 때랑 물에다 제티 타서 먹을 때랑 맛이 비슷하냐, 맛이 다르냐? 비슷하죠. 비슷하지. 이 말은 성질 변한 건 없다는 거지. 잠깐 카메라 끌까? 그래서 거기 잠깐 볼게요. 자, 물리 변화의 정의.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안 변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야. 성질은 안 변하면서 크기, 모양, 상태. 여기서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뭐예요? 고체, 액체, 기체를 보통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이런 표현을 쓰잖아. 여기서 상태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얼음을 예를 들어볼게. 물이 있어. 물이 차가워지면 뭘로 돼? 얼음이요. 그러면 뭐에서 뭘로 바뀐 거야? 액체에서 고체로요. 근데 얼음과 물은 근본적인 성질이 같아, 달라? 같아. 그래서 우리 갈증나면 목 말리면 물 마실 때 목 말리면 얼음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얼음이 녹으면서 물 되니까. 그럼 성질이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성질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야. 이런 게 물리 변화야. 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 보통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밑줄 쫙.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게 변하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거기다 밑줄 쫙. 그 세 번째 줄에.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한마디로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 얘들아, 그러니까 있던 어떤 A라는 분자가 원래는 있었는데 얘가 변신이 돼서 사라져. 그럼 물질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고 다른 걸로 변신을 해. 그래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져.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분자가 기본이야. 원자는 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2학년 1학기 때 뭐 배웠어? 원자와 분자를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원자는 그냥 작은 입자고 분자는 뭐라고 배웠어?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야, 분자가 뭐야? 할 때 원자가 합쳐져서
분자야? 분자가 뭐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상기체. 그렇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분자가 뭐야 할 때 물질의 성질을 가진 애 중에 제일 작은 애. 그래서 분자부터 성질이 생겨. 원자는 성질이라는 개념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원자는 무슨 성질입니까? 아무런 성질도 없어. 그럼 원자가 한마디로 똑같은 수소라는 애가 어떤 물질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성질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똑같은 수소래도 그냥 수소끼리 뭉치면 수소 기체가 돼. 그럼 태윤아 수소 기체는 성질이 뭐가 있어? 대표적인 성질. 수소야. 수소 기체는 대표적인 성질이 뭐가 있어? 기체? 수소 기체. 최고야 수소 기체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랬어? 잘 몰라?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그랬잖아. 야 산소 나오면 불타는 거 도와주는 거고 수소 나오면 펑 기억나 안 나? 수소 그렇게 구분하라 그랬잖아. 수소나 넌 생각 안 나지? 아니 기억나요. 불 붙이는 시험. 뭐 불 붙이는 우리가 불 붙이는 실험 했어? 우리 실험한 적 있어? 아니 근데 그 탁 소리 나면서 그 불타는 게 언제 탁이라고 해서 펑펑 네. 아니 탁 소리는 하지도 않은. 그래서 펑펑 이게 뭐냐면 약간 터지는 개념. 그래서 얘들아 수소는 되게 위험한 기체야. 그래서 수소는 개인이 함부로 취급을 못해. 수소를 내가 막 대량으로 좀 쓰고 싶어 그러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수소를 아무나 사서 막 쓰면은 그렇잖아. 선생님이 태윤이 꼴보기 싫다고 해서 수소를 이렇게 풍선 만들어서 태윤이 대가리에다 집어 던지잖아. 그럼 대가리 맞는 순간 터진다고. 우와. 그러면 태윤이 얼굴에 죽을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화상. 얼굴 화상 나면 재수 쓰면 얼굴 싹 날아간다고. 심지어 정말 수소 양이 많으면 요 정도 갖고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닌데 정말 수소 이따시만큼 해서 하면 재수 쓰면 죽을 수도 있어. 살인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소나 이런 애들은 개인이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가 지들끼리 만나면 수소 기체가 돼. 자, 수소가 산소랑 만나면 또 물이 돼. 그럼 물 속에 들어있는 수소와 수소 기체 속에 있는 수소는 같은 원자긴 하지만 물과 수소가 비슷한 성질은 아니잖아. 네. 그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물의 분해가 화학적 변화의 대표적인 한 가지 예시라고 거기 나와. 예를 들면 물이 H2O로 돼 있잖아. 그럼 물 속에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쪼개면 수소 기체. 그래 라부아지의 물 분해 실험 막 옛날에 했던 것도 기억나지? 그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로 쪼개지잖아. 그러면 물이라는 애와 수소와 산소는 입자가 세 가지가 등장했지. 원소가 전혀 다른 물질이야. 물하고 산소는 다른 물질이야. 물하고 수소는 다른 물질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할 때는 그럼 뭐가 변하냐? 분자의 종류가 변하는 게 아니고 배열이 변해. 어떻게?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분자 간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한 줄로 서 있다가 두 줄로 서 있다든가 아니면 야 우리 다 같이 모여 죽을래? 강강술래 하자. 아니면 한 줄로 서 있다든가 두 줄로 서 있다든가 아니 옆으로 서 있다든가 이런 걸 이제 분자의 배열이라고 불러. 근본적으로 종류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음이 물이 되고 혹은 물이 얼음이 되는 건 입자 간 간격만 변해. 물론 이루고 있는 구조까지도 조금 변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구조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간격 위주로만 주로 생각해. 그래서 그럼 안 변하는 게 뭐냐? 웬만한 거 다 안 변하다고 생각하면 돼. 사실상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원자의 총 개수, 원자의 총 토탈 질량,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 거기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분자의 개수도 안 바뀌지. 왜? 성질이 안 바뀌니까. 당연히 토탈 질량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대표적으로 물리변화 뭐 쫙 나와 있고 아까 읽어봤으니까 알 테고. 자, 이제 화학변화라고 얘가 조금 헷갈려.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그대로야. 근데 분자가 바뀌어. 그러니까 화학변화는 원자는 근본적으로 안 바뀌지만 원자가 이루는 분자가 바뀌어. 분자는 바뀌어, 원자는 안 바뀌어. 분자가 바뀌어, 분자가 바뀌니까 성질이 바뀌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분자라고 했어. 됐지? 반면에 안 바뀌는 건 물질의 토탈 질량은 안 바뀌어. 왜 그러냐면 여기 뜬 애가 일로 가고 여기 뜬 애가 일로 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자 자체의 개수는 안 바뀌잖아. 얘랑 A, B, C 원자가 있는데 원래는 AB랑 뭉쳐있고 C는 따로 있었어. 근데 B, C가 뭉쳐지고 A가 따로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야. 그럼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져. 있던 분자는 사라지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A, B, C 원자의 근본적인 개수가 변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총질량은 그대로다. 그래서 음식이 부패한다, 상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어떤 때는 발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얘들아, 우리가 발효 음식에서 김치가 발효 음식이고 술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발효 음식이야. 얘들아, 술도 효모라는 곰팡이 계열에 있는데 얘네들이 쌀을 분해하면서 알코올이라는 성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 그래서 이 알코올은 인간이 합성한 알코올이 아니고 생명체가 만들어낸 알코올이라서 그거를 에틸알코올이라고 그러고, 에틸알코올은 먹어도 되는 알코올. 그래서 술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에틸알코올이라서 먹어도 되는 알코올이야. 여러분 술 냄새 다 막, 엄마나 아빠가 뭐 맥주나 소주 같은 거, 특히 맥주는 술 냄새가 별로 안 나고 소주 같은 거 술 냄새 탁 하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 알코올 냄새가 딱 올라오는 거. 그거. 그래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설탕을 가열할 때 물리변화는 처음에 설탕을 약한 불로 하면은 설탕이 가루였다가 뭐가 되냐? 일단 녹아. 그럼 여기까지만 되면 설탕이 물이 된 거야. 마치 얼음이 녹듯이 설탕이 일단 녹아서.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물리변화야. 왜? 이거 그냥 놔두잖아. 그럼 어차피 굳어서 또 설탕 가루가 돼. 그지? 근데 얘를 계속 데우면 어떻게 되냐면 설탕이 타면서 어떻게 되냐? 약간 시커무르직직해지면서 고체가 돼버려. 그러면서 무슨 냄새 나냐? 약간 캐러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뽑기 뭔지 알아 몰라? 그 설탕에다가 베이킹소다 타가지고 달고나. 그 달고나, 그래 맞아, 달고나. 달고나가 설탕하고 우리가 흔히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부르는 베이킹 파우더라고 부르는 거 있지? 그거 들어가. 베이킹 파우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는 보통은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건 아니고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분자 간 간격이 변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거기 갑자기 확산과 또 용해라는 게 나와. 확산은 뭐냐면 보통 기체나 액체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불러. 저기서 예를 들면 태윤이가 방구 풍겼어. 그러면 태윤이가 똥구멍을 통해서 메탄가스 입자를 내보낸 거야. 그 방구가 방구 냄새 난다 그러면 거의 메탄가스라고 보면 돼. 그러면 태윤이가 똥구멍을 통해서 메탄가스를 배출했잖아. 그럼 옆에 있는 준서가 제일 먼저 아이씨 할 거란 말이야. 어제 뭐 처먹었냐? 고구마 방구 새끼야 막 그러면서. 참고로 내가 고구마 같은 거 먹으면 방구 냄새 엄청 진하게 나와. 졸라 짜증나. 그래서 어떤 방구는 니네도 알지만 어떤 방구는 뿌하고 소리는 겁나 크게 났는데 막상 냄새 맡아보면 별로 안 나는 방구가 있는데 휘익 하는 방구는 냄새 겁나게 날 때 있잖아. 그게 이제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어쨌든 제가 방구를 끼면 준서가 먼저 냄새를 맡고 좀 있으면 채보도
한단 말이야.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게 여기까지 온다고. 근데 내가 올 때쯤 되면 니네들이 아는 순간 나는 이제 문 열고 나가지. 야 자습해라. 그러면 열고 나가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기체 분자들이 공기 중에 퍼지는 대표적인 게 뭐 고기 냄새지. 야 식당 앞에 지나가면 고기 냄새 나 안 나? 나요. 나 그러면 배고프고 막 그러잖아. 이런 게 확산. 뭐야 향수 같은 거, 꽃향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냄새 나잖아. 누가 뭐 먹고 있으면 막 냄새 나잖아. 태윤이가 저쪽에서 치킨 먹고 있으면 막 치킨 냄새 퍼진단 말이야. 내가 치킨 살게 이러면서 지 혼자 사가지고 몰래 저 구석에서 처먹고 있으면 치킨 냄새 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런 게 확산. 용해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용해도 할 때 다 배웠지. 2학기 얼마 전에 배웠잖아. 녹이는 걸 용해라고 불러. 그래서 물과 설탕을 예를 들어 볼게. 설탕을 물에 넣고서 막 저으면 설탕 가루들이 처음에 보이다가 사라져. 그럼 용해는 뭐냐면 설탕 입자들이 분자의 근본적인 성질을 유지하되 작아진 거야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녹는다 그러지. 설탕을 물에 녹인다, 소금을 물에 녹인다, 이런 걸 용해라고 불러. 그럼 물에 안 녹는 물질들도 있어 얘들아. 태윤아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 배웠어. 물에 안 녹는 물질. 그걸 우리가 앙금이라고 그러잖아. 아 맞다 좀 앙금. 앙금 기억나지? AGCL. 그 AGCL 그런 게 염화음 같은 게 대표적인 앙금. 그래서 확산과 용해까지 설명을 했고 제일 밑에 보면은 모양 변화, 그 다음에 상태 변화, 뭐 확산, 설탕의 용해 이런 거 다 물리 변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근본적인 성질이 변해 안 변해. 근본적인 성질. 그 성질이 변하면 화학 변화, 성질은 그대로인데 모양만 변해. 근본적인 성분은 바뀐 게 없어. 물리. 그러면 물리 변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도 밑에 6페이지까지 6페이지 한 번만 쭉 읽어봐. 읽고 설명하고 우리 조금만 쉬자. 한 번만 쭉 읽어보세요. 보다시피 내용이 너무 쉬워. 선생님도 그래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잖아. 이건 너무 쉽잖아. 한 번만 빨리 읽어봐. 배고프다. 라면 먹고 싶다. 태윤이가 세영이 뭐 먹고 왔어? 뭐 먹고 왔지 새끼야? 저 라면 먹고 왔어요. 라면 뭐 먹고 왔어? 무슨 라면 좋아해? 저요? 저 너구리요. 너구리 좋아해? 네. 야 최고는 라면 뭐 좋아하냐? 어? 진라면이 제일 맛있어 먹어보면 너는 무슨 라면 좋아하냐? 어? 참깨랑 참깨라면 그래 참깨라면도 괜찮지. 태윤이와 함께 라면. 와
싫다 진짜. 쳐 맞아볼래? 예벌레. 태윤아, 네. 왜 사람을 빡치는 드립을 해? 아, 네. 어? 왜 그래? 왜? 아 이거 당연히 너무 쉬워서 애들이 뭔가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한 번 정도는. 너무 쉬워서 지루해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딱 공익을 위해서 네가 드립을 한 거야? 딱 한 번만 친 거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인정. 응 알았어. 다음부터 안 치면 되죠. 그리고 다음부터 또 칠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때 그리고 또 할 거잖아 어차피. 너 드립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늘을 물어 엄마 이름 걸고 약속할 수 있어? 약속 안 할 거잖아 새끼야. 응. 아이고. 자, 화학 변화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성질이 변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과 빛이 발생해. 열과 빛이. 근데 사실 물리 변화도 열과 빛이, 그러니까 빛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은 흡수하거나 할 수 있어. 발생하거나 어떤 경우냐면 얼음 같은 경우. 물과 얼음의 상태 변화할 때. 그 예를 들면 봐봐. 물과 얼음이 있잖아 얘들아. 무조건 고체, 액체, 기체가 있으면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체보다는 액체가 에너지가 많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고체를 데우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또 데우면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애들이야.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 방출한다는 거 내 거를 바깥으로 버린다는 거야. 사실은 물리 변화에서도 열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처럼. 화학 변화는 근데 빛도 발생해.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연소 반응. 뭐 태울 때. 그 다음에 앙금도 얘들아 화학 변화야. 왜? 성질이 바뀌잖아. 성질이 바뀌잖아.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화학 변화할 때 기체가 만들어져. 얘들아 우리가 뭐 태우면 연기 발생하지. 그게 다 기체잖아. 연소 반응. 또는 달걀겹대기에다가 묽은 염산하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니네 어렸을 때 과산화수소가 소독약이잖아. 이런데 축구하다가 이런데 까지면 과산화수소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허옇게 거품 나는 거 본 적 있지? 네. 소독약. 채보도 이런데 다치면 어렸을 때 과산화수소 바르면 거품약 본 적 있어 없어? 어렸을 때 막 탈취면으로 솜으로 해서 처음에 투명한 소독약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빨간 약 바르잖아. 보통 보자마자 빨간 약 안 바르지. 우선 닦아내고 소독 먼저 하잖아. 그 소독하는 게 과산화수소야. 우리가 흔히 소독약이라고. 니네 집에 보면 구급상자, 최고야 집에 구급상자 하나쯤 있지? 거기에 보면 과산화수소 소독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과산화수소야. 그래서 우선 다치면 빨간 약이나 후시딘 바르기 전에 소독을 먼저 해. 그러고서 후시딘을 바르든 빨간 약을 바르든 아니면 집에 있는 마데카솔을 바르든 연고를 뒤에 발라. 그래서 먼저 하는 게 소독인데 그 소독할 때 보면 씩 하면서 허옇게 거품 나와. 그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같은 경우는 뭐 철이 녹슬으면 얘들아 뿔긋해. 산화철, 화성 표면에 있는 거 녹슨다. 야, 쇳덩어리 녹슬으면 뿔긋스름한 게 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녹슬으면 뻘겋게 되는 거 정도는 다 알지. 아니면 과일이 썩으면 얘들아 과일 썩으면 시큼한 냄새 또는 뭐 음식물 썩으면 냄새 나는 거 다 겪어봐서 알잖아. 네. 그 다음에 김치도 오늘 막 담근 생김치는 파릇파릇하잖아. 겉절이 막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먹을 때 김치 오래돼서 이제 신김치는 냄새 딱 올라오잖아. 신김치는 좀 먹기보단 주로 찌개 끓여 먹으면 더 맛있지. 또 신김치는. 신김치 생으로는 잘 안 먹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 배열의 변화가 달라져. 그러니까 원자 배열의 변화가 달라져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게 화학 변화의 특징. 한마디로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종류는 기준이 분자 기준이야. 분자. 그럼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어. 이 말은
아,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어? 당연히 성질이 바뀌는 거지. 근데 분자는 그대로야. 그러면 얘는 아마도 분자 간 간격만 변했다. 또는 똑같은 분자로 원을 이루고 있다가 직선으로 바뀌었다든가. 그러니까 분자의 이게 뭐야? 배열이 바뀌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성질이 변했다고는 안 해요. 얘들아, 물도 예를 들어 볼게. H2O라는 물 분자가 있잖아. 이 녀석이 얼음을 만들 때의 소위 말하는 손붙잡고 있는 구조와 이 녀석들이 물을 만들 때의 손붙잡고 있는 구조가 달라. 우리 체육 시간에 줄 쓸 때 아까 했지만 야, 세 줄로 서라, 네 줄로 서라 이런 식으로 물이라는 H2O라는 입자의 성질은 안 바뀌지만 줄 서 있는 모습이 좀 달라. 물과 얼음은. 간격도 당연히 다르고.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다시피 물리변화, 화학변화 한마디로 마지막 정리해보자. 물리변화, 화학변화 구분하는 가장 핵심 성질의 변화. 그래서 성질이 근본적인 성질이 변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걸 우리는 화학적 변화라고 그러고 크기가 바뀐다거나 물질의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만 바뀌면 이거를 물리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마칠게. 1교시까지 끝냈습니다. 1교시 끝. 쟤가 아래 내려갈까 봐.